강원도 작은 마을, 하창한 화요일 아침, 우체국이 폐선, 직원들이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 김옥분 할머니가 들고 다니던 검정색 가방을 몰고 진둥계 복실이가 조용히 우체국에 앉았습니다. 죽은 주인의 흔적이 담긴 복실이를 보자 직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검정색 가방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복실이는 왜 그 가방을 우체국으로 들고 온 것일? 강원도 산골마을 우체국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늘들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소중한 공간이었죠. 우편물을 받고 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동네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안부를 묻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태식은 오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벌써 1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그의 천직이 되어버렸죠. 태식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씩 찾아오시면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고 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태식에게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제 이름 걸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런 시골까지 와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상대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특히 김옥분 할머니는 거의 매일 우체국을 찾아오시는 단골 고객이었어요. 8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시며 항상 검정색 가방을 들고 계셨죠. 그 가방은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가죽이 닳아서 반질반질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적금을 넣으러 오시거나 가끔씩 편지를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면 늘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마치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태식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일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체국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복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녀석은 참 영특해. 내가 어디 가든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어. 마치 내 아들 같다니까. 정말 주인을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경계심이 있던데 할머니한테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라고요. 할머니가 기르시는 진도에서 복실이는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하얀 털의 갈색 점이 바뀐 중요한 기였는데 할머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우체국에 오실 때도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과도 친해졌습니다. 복실이는 참 영리한 개였어요. 할머니가 우체국 안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나오시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냅니다. 가끔은 태식이 나가서 복실이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던 복실이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갑작스럽게 김옥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시다가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사흘 전에도 평소처럼 우체국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태식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의 외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모든 절차를 처리했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의 관 앞에서 살 동안 꼼짝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어도 거듭떡하지 않고 계속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복실이가 너무 가압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혼자 둘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게인데 어떻게 해야 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좁은 아파트에서 개를 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 집에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복실이는 할머니 아들의 지인 집으로 보내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가족이었는데 넓은 마당이 있어서 개를 길기에는 적합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복실이는 새 주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할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슬프게 울어든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만나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우체국이 탐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 특히 아침 시간에 할머니가 오시던 시각이 되면 자꾸 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7시 우체국 문을 열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복실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입에 뭔가를 물고 말이죠. 복실, 넌 어떻게 여기에 태식은 놀란 마음에 복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실이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해 보였어요. 팔도 윤기를 잃었고 눈빛도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복실이가 입에 물고 있던 것은 김옥분 할머니가 늘 들고 다니시던 그 검정색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가방으로 할머니가 우체국에 오실 때마다 항상 옆구리에 끼고 계시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체국 김옥분 할머니가 늘 들고 다니시던 그 검정색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가방으로 할머니가 우체국에 오실 때마다 항상 옆구리에 끼고 계시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복실이는 그 가방을 소중하게 물고 있으면서도 태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식은 조심스럽게 복실이에게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순순히 가방을 내주었지만 계속 태식의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낡은 통장 몇 개였어요.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은 대부분 노력에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인기가 번져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 외에도 몇 개의 은색 열쇠가 작은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것 좀 봐요. 태식은 동료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태식보다 먼저 이 오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선별. 마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머, 이게 오픈 할머니 가방 아니에요? 복실이가 어떻게 이걸 가져왔지? 미숙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이미 아들분이 정리해서 문을 잠그고 갔는데 말이에요. 태식과 미숙은 가방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들을 보니 할머니가 여러 곳에 적금을 들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제법 큰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편지들이었어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이름들을 보니 모두 이마를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상훈, 정미경, 태식과 미숙이 잘 아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편지들이 모두 보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태식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혹시 내용을 봐도 될까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복실이가 이렇게 가져다 준 것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태식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복실이가 특별히 이 가방을 물고 온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감사의 인사,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영희,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웠다. 상문아,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줘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경아, 혼자 사는 내가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와줘서 고마웠다. 태식과 미숙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불에 동시에 의문도 생겼어요. 왜 이런 좋은 내용의 편지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가 너무 부끄러워하셨나 봐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할머니 세대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요. 복실이는 계속 태식과 미숙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아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끔씩 꼬리를 흔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들은 뭘까요? 태식은 가방에서 나오는 생 열쇠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크기가 다른 5개 열쇠가 있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참고 열쇠일까요? 아니면 사람 열쇠? 미숙도 고개를 겨우 들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은 가방을 들고 복실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실이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태식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마을길을 따라 걸어가던 복실이는 김옥분 할머니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집은 이미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집 정리를 마치고 시정촌에 열쇠를 맡겨두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복실이는 지체하지 않고 옆쪽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과 함께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창고 앞에서 안더니 태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꼬리를 살짝 여기에 뭔가 있다는 뜻인가? 태식은 창고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문에는 잠이 3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새를 보는 순간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물쇠의 열쇠일 것 같았거든요. 미숙 씨, 열쇠 좀 꺼내봐요. 태식은 가방에서 열쇠들을 꺼내요.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열쇠에서 잠이 새가 열렸어요. 복실이는 꼬리를 더 세게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서 창고 내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 놓인 상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것들이 뭘까요? 미숙이 상자들을 가르치면 물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고아원, 5만 원씩 양념원에.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된 거네요. 다른 상자들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말사람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작년 겨울 난방비 부족 20만 원 지원. 값 있다고 했지만 받지 않음. 박영의 마이너스 아이 병원 비 필요 50만 원 지원. 나중에 값 있다고 했으나 거절함. 이상문 마이너스 농기계 고장으로 수학 차질 30만 원 지원. 감사 인사받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병원에 대력한 기록, 농사일을 도와준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길에서 준 폐지를 모아서 얻은 돈으로 라면을 사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께 나누어 드린 기록도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태식과 미숙이 상자들을 살펴보는 동안 창고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다른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태식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너만 알고 있었던 거네.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통장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태식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나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남들이 알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용히 했다. 만약 복실이가 이것들을 찾아준다면 그것은 내가 떠난 후에 도말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편지를 다 읽고 태식과 미숙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마을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실이가 왜 이 가방을 물고 우체국으로 앉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할머니의 마지막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미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이해받았다는 듯 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번에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복실이는 이번에 마을 중심 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식과 미숙은 할머니의 가방과 상자에서 찾은 서류들을 가지고 복실이를 따라갔어요. 복실이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복실이가 멈춰졌습니다. 그곳에는 김철수 아저씨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김철수 아저씨는 50대 후반의 광옥 한 분으로 혼자서 작은 슈퍼마켓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이세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태식은 할머니의 가방에서 찾은 편지와 기록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와 지원 기록을 보여주자 아저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김철수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가 부족해서 고생할 때 누군가가 익명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할머니가 하신 거군요. 네, 할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냥 인사만 나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가끔 우체국에서 마주치면 안부 정도만 물어보시고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 할머니셨다니. 복실이는 김철수 아저씨가
할머니의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리고 아저씨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가 또 어디로 가려나 봐요. 어머, 복실아, 너는 왜 여기에 왔니? 아주머니는 복실이를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구나. 태식은 박영희 아주머니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기록을 보여주자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작년에 딸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머니는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오픈 할머니셨군요. 할머니께서 여러분들을 조용히 도우셨던 것 같아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잘 망적이었어요. 아이는 아픈데 돈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가가 병원비를 내주셨다고 하더라. 누가 그런 일을 해주셨는지 계속 궁금했는데 박영희 아주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이는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고개를 아주머니 다리에 비비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편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실이는 말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머니가 도우셨던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상문 할아버지, 정미경 아주머니, 최동수 아저씨 모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이상문 할아버지는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할머니가 몰래 수리비를 대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경 아주머니는 남편이 실직했을 때 할머니가 생활비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쏟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셨구나. 태식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셨네요. 할머니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럴 만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겸손하셨잖아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걸 싫어하셨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복실이는 다시 우체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체국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벤치 하나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가끔 앉아서 쉬시던 곳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벤치 앞에서 앉더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태식과 미숙도 복실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실아, 고생 많았어. 태식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마음을 잘 전해졌구나.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선행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할머니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실이와 함께 돌아다니며 알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평범해 보였던 기목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실제로는 마을의 천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우체국에 출근했습니다. 복실이는 어제처럼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씨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새벽에 몰래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몫이라 또 왔구나. 태식은 복실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갈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태식은을 반갑게 맞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좀 더 차분해 보였고 어딘가를 향해 급하게 가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숙이 출근하자 태식은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해요. 태식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문사에 연락해 볼까요? 할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태식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때 박영희 아주머니도 우체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할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할머니 생각을 하다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박영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칠순 때 마을에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사진 속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검정색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복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사진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미숙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곧이어 이상문 할아버지와 정미경 아주머니도 우체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모두들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위한 추모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미경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말하는 좋은 생각이 해요. 이상문 할아버지 도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말씀을 못 들었지만 이제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죠. 태식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서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써달라고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김철수 아저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복실이는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 가끔씩 꼬를 흔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 태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태식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해요. 한번 취재를 나가보겠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복실이는 어떻게 할까요? 박영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가 계속 여기로 오고 있잖아요. 복실이 또 할머니를 그려 하는 거겠죠. 태식이 복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테니까요. 그때 우체국의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딘지 김옥분 할머니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옥분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김수진이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우체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손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실이도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녀 분이시라고요? 태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저는 1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후로 할머니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왔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우체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복실이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를 맡아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복실아, 너는 나를 기억하니? 수진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중학생일 때 할머니 집에서 자주 놀았는데 그때 너는 아직 강아지였지. 복실이는 수진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온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그치, 할머니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셨는데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점점 연락이 소홀해졌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몇 번 보내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안부 인사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끊어졌죠. 할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셨을 텐데 미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